네, 안녕하세요. 제페토 빌드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브젝트를 설치하고 이 오브젝트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설치를 이렇게 했는데요. 우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옵션들이 나와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자, 복사가 있고요. 컨트롤 C, 복제, 컨트롤 D, 삭제, 딜리트, 그리고 오브젝트 확대가 있습니다. 우선은 복사는 아실 거예요. 카피해서 붙이기도 가능하고요. 복제는 이 오브젝트 자체를 듀플리케이트, 복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삭제, 딜리트, 이거는 우클릭해서 삭제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냥 삭제 버튼, 딜리트 버튼을, 딜리트 키를 사용해서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확대, F인데요. 오브젝트 확대를 하면 선택한 오브젝트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 딜리트. 그러면 이렇게 딜리트가 되고요. 만약에 나 지우고 싶지 않아. 그러면 다시 되돌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Z 또는 여기 위에 있는 되돌리는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C라고 했는데요. 컨트롤 C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는 붙여넣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붙이고 싶은 곳을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V를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V 또는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컨트롤 V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컨트롤 V를 한 이 지점에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복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복제는 보세요. 컨트롤 D거든요. 듀플리케이트를 딱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로 복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텐데요. 그래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알고 계시면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컨트롤 D. 컨트롤 D는 바로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옆으로 옮기고 그리고 내리기만 하면 그 물체를 정확하게 배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 D까지 했고요. F는 다시 볼까요?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내 오브젝트가 어디 있지 하고 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F를 눌러 보겠습니다. F를 누르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해당하는 오브젝트가 확대가 되는 기능, 그것이 바로 F입니다. 그러면 오브젝트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렬 부분, 정렬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정렬은 제가 단축키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렬은 6번이에요. 단축키로 6번인데요. 정렬이 활성화가 돼 있으면 이렇게 정렬에 보라색 불이 들어오고요.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경우 회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정렬 모드인지 정렬이 아닌 모드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렬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는 꽃을 심는 거를 보여드리는데요. 그러면 정렬을 활용해서 꽃을 심을 곳을 어디로 할까요? 이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빈 땅에다가 지금 그리드가 보이는데요. 이곳에 꽃을 심을 거예요. 꽃을 심을 때는 저는 오브젝트 아래에 있는 검색을 할 거고요. 검색하실 때는 다시 강조하지만 올이 불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검색란에다가 플라워라고 검색어를
넣어주시면 플라워로 시작되는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수업 시간에는 플라워 라이트를 설치를 해봤는데요. 자, 플라워 라이트를 지금 정렬 모드인 거 확인하셨죠? 정렬 모드일 때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자, 자세히 보세요. 제 마우스 끝에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마우스 끝에 보면은 이렇게 아주 규칙적으로 꽃을 제가 설치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꽃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서는 꽃밭 같지가 않겠죠. 그리고 제가 마우스를 이곳에 이 꽃과 이 꽃 사이 요 가운데에다가 놓고 싶은데 마우스는 보이지만 꽃은 이 특정한 부위에만 나타납니다. 그거는 정렬이 켜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정렬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정렬을 해제했습니다. 정렬이 회색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는 이 꽃이 이 꽃과 꽃 사이에도 보이고 여기 보이고, 그래서 정렬이라는 거는 1의 단위로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그리고 15의 단위로 15도 단위로 회전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크기 역시 크기도 늘릴 때 1의 단위로 늘려주는 그런 정렬의 기능은 그런 것입니다. 꽃을 심으실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정렬이 해제된 상태에서 설치를 해주셔야 꽃이 자연스럽게 심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차이를 아시겠죠? 정렬을 해서 심은 꽃들은 이렇게 아주 줄이 딱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린 김에 속성 값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꽃을 정렬이 된 상태에서 심은 꽃들은 이 위치값 자체가 27 그리고 28 마이너스 28 그리고 마이너스 29 일씩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Z값 역시 11, 12, 13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정렬이 안 된 상태, 정렬이 해제된 상태에서 심은 꽃들은 중간에 보시면 Z값도 11.54, 32.50 이런 식으로 값이 소수점 단위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정렬을 해서 설치한 것들은 소수점 없이 설치가 되어 있죠. 네. 이런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정렬. 네. 그리고 물체를 좀 사용을 하시다 보면 오브젝트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동을 할 때 이게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경우는 아닌데요. 작업을 하시다가 분명히 이 화살표의 이 선 부분을 클릭하고 움직였는데 왜 안 움직일까 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하시다 보면. 그러면 이게 안 움직일 때는 정렬을 해제하시고 사용하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위치 이동도 되고요. 회전도 됩니다. 그래서 정렬 부분에서는 그 점을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꽃이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엄청 작잖아요. 그 꽃이 너무 작다고 크기를 크게 조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가까이 가서 보면 이제 꽃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꽃이 너무 작다 해가지고 이렇게 꽃의 크기를 변경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꽃이 좀 크네 이런 정도인데요. 아바타의 크기에서 보신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거대한 꽃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직접 테스트에 들어가서 아바타랑 키를 재보는 것이겠는데요.
직접 재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패키지에서 NPC를 클릭해 볼게요. 지금 NPC 클릭했는데 여기 아무것도 안 뜨죠? 오브젝트가. 그거는 바로 여기 검색창에 플라워라고 돼 있기 때문이에요. 플라워 옆에 있는 X를 눌러주세요. X를 누르면 검색창이 비어 있고요. 이제 드디어 NPC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나타났습니다. 빌디랑 좀비랑 또 좀비 1, 2죠. 좀비 2 그리고 빌디가 1명 있어요. 빌디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빌디를 설치를 하고 빌디를 F로 봅시다. 빌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빌디 선택하고 제가 뷰박스를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빌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큽니다. 엄청나게 크지요. 그리고 다른 꽃들은 적당한 위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빌디가 엄지공주처럼 이 꽃에 들어가 있으면 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빌디를 제가 이 뷰박스를 계속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3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위치가 맞는지 이 각도에서도 보고 또 위에서도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빌디의 입장에서 꽃을 보는 걸 했고요. 꽃이 조금 위에 있으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신발이 있을 거예요. 꽃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위로 살짝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빌디가 엄지공주처럼 연꽃에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빌디도 이렇게 회전을 해볼게요. 회전을 살짝만 해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꽃과 꽃 사이에 보이겠죠?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이 빌디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는 역시 집을 지을 때도 빌디의 입장에서 빌디 크기에 맞춰서 지으시는 거예요. 제가 좀비를 이 빌딩 앞에다가 설치를 했는데요. 자, 크기를 한번 보실게요. 빌딩에 문이 있는데 이 NPC 좀비의 크기에 비춰가지고 이 건물의 그 문 사이즈가 적당한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건물로 빌디 좀비가 들어가려는 것이고요. 이제 보통은 이 빌디를 써요. 빌디는 사랑스럽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 앞에도 빌디를 설치하고 F로 한번 사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 해서 가까이 갔고요. 빌디 단축키로 선택은 1번, 이동은 2번, 회전은 3번, 크기는 4번입니다. 정렬은 6번이고요. 계속 이제 반복을 해서 알려드리고요. 빌디를 문 있는 쪽으로 같이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회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빌디 어때요? 빌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건물은 또 적당하죠. 빌디가 지나갈 수 있는지 이거는 빌디로 가늠을 합니다. 그리고 빌딩의 높이, 우리 집의 높이, 천장의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통 사람 키로 한 사람이 3명 정도 위로 올라갈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빌디를 선택을 하시고요. 우리 복제 배우셨잖아요. 복제를 이제 컨트롤 D로 빌디를 이렇게 올립니다. 빌디를 복제를 해서 이렇게 세 층으로 올렸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한 층이 빌디 한
1.8 정도, 네, 그 정도의 높이를 갖고 있는 빌딩이고, 이제 그 다른 건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빌디로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을 저는 휴먼 스케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은 이제 휴먼 스케일이라고 나오는데 메타버스 제페토 세상일지라도 아바타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바타의 크기에 맞춰서 만드셔야 된다는 거, 네, 그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휴먼 스케일이라고 제가 휴먼이라고 써놓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휴먼 스케일을 위해서 할 때는 우리 빌디를 사용을 하죠. 빌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NPC 있는 곳에 있습니다. NPC.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자, 이제 휴먼 스케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휴먼 스케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아바타가 되어서 이 제페토에 들어가는데요. 역시 이 다리를 구성하실 때도 아바타가 이 다리를 잘 건널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다리 같은 경우는요, 땅 위로 솟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높이를 땅에 좀 맞춰서 이렇게 낮춰줍니다. 가까이 보실게요. 그러면 좀 각도를 달리해서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땅에 닿아 있죠. 조금 더 땅에 묻으셔도 돼요. 지금 여기 요 아래쪽에 보면은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땅하고 겹쳐 있는 부분입니다. 땅하고 완전 겹쳐도 되고요. 이 정도로 조금 겹치도록, 묻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에는 속성값을 보면 y가 마이너스 0.259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오브젝트들이 땅에 잘 붙어 있는 상태가 0.996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이 나무 같은 경우도 뿌리가 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땅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무 나왔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데, 나무 같은 경우는 같은 나무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방향이 같을 경우에는 너무 규칙적이죠. 그래서 회전 값을 주어서 조금씩 나무의 방향을 달리 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무를 배치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뿌리도 잘 심어주시고요. 자연스럽게 배치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오브젝트를 이제 배치하고 이런 부분들도 힘들기 때문에 적응이 되신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 회전각도 좀 다양하게 해주시면서 배치를 하시면 더욱더 현실감 있고 풍부한 제페토 빌드잇 세상이 되겠습니다.